마두로 압송. 다음은 시진핑 드론 참수 작전. 경고에 혼비백산한 중공 지도부 베이징. 지하 벙커에 숨어 자국민을 사살하려. 준비하는 소름 끼치는 음모와 독재의 비참한 종말이 정역 공개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 소식과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폭동 진압 훈련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부 보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자원봉사 경찰체로 알려진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월 3,000렌의 급여를 받으며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필수 조건입니다. 영상에는 헤이룽 장성, 허강시 신안지구와 통장시의 자원봉사 경찰부대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전역에 당 위병 스타일의 순찰팀이 조직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들은 투명방패, 포회경 갈고리 기관단총 군견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물인 천혜의 위는 X의 허난성 주마대 내에서 경찰이 거리 훈련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시위가 당국을 겁먹게 하여 훈련을 강화하도록 부추겼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 싸우려고 준비하는 것인가? 바로 자신의 국민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공산당은 자국 국민을 적으로 본다. 몰락이 머지않았다. 임금이 체납되면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무너질 것이다. 1000개의 방패도 소용없다. 민중은 해일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들은 대중을 도둑처럼 취급하며 탄압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1월 10일은 중국 경찰의 날이었으며 정부는 이를 기회 삼아 대규모 반폭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위협을 분명히 감지하고 있으며 중국 시민들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이란에서는 10일 넘게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슈아드의 중심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월 9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며 100만 명 이상의 이란 시민들이 마슈아드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오전 이란 당국은 인터넷을 차단하여 국가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는 여러 도시에서 계속 격화되었습니다. 1월 9일 미들이스트 온라인은 이란인들이 밀수된 스타링크 단말기를 사용하고 스타링크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정부의 검열을 우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4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의 전국적인 인터넷 블랙아웃 동안 미국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란 시위대에게 스타링크 인터넷을 제공하여 일반 이란인들이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시위 기간 동안 인터넷을 무료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스타링크 경영진에게 이란 정권의 어떠한 방해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란 시위의 확산과 국제적 반응. 1월 9일 저녁 스타링크를 통해 전송된 테헤란 영상에는 엄청난 군중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인들은 이전에 대규모 시위가 전혀 없었던 테헤란 북부의 부유한 동네인 자파라니아 거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부유층이 친군 주재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마슈아드 주민들은 1월 8일의 가혹한 진압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시라즈와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1월 10일 오전 푸낙 지역의 영상에는 두려움 없는 시위대 무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러 곳에서 총격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보안군은 압도당해 정부 건물 근처에서 후퇴했습니다. 1월 10일 새벽 2시 30분 테헤란의 한 블로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혁명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 덕분에 정권의 인터넷 차단은 실패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J.K. 롤링은 자신의 X 계정에 이 사람들의 용기는 놀랍다. 최근 매우 어둡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그들은 빛과 같다. 라고 썼습니다. 1월 9일 이란의 종교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 격화 이후 첫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시위대를 불량배와 파괴범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정권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짧은 연설에서 하메네이는 당국이 시위대에 대해 가혹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최소 38명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1월 9일 망명 중인 이란 왕세자 레자 팔라비는 트럼프에게 이란 국민을 도와달라는 긴급 호소를 보냈습니다. 팔라비는 하메네이에게 직접 지금 당장 물러나 모스크바로 가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온라인 보고에 따르면 이란 군경은 특정 지역에서만 공포를 조성하고 있을 뿐 시위가 너무 광범위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상황이 이미 통제 불능이며 정부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을 타도하려는 국민들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당국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강력하게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권이 시위대를 살해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며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가 준비되었다고 거듭 강조함에 따라 하메네이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마두로는 트럼프에게 와서 나를 잡아봐라며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미국 특수부대는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급습하여 마두로를 체포하고 재판을 위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당시 뉴욕으로 압송되는 마두로를 보며 베네수엘라 국의 거주자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 이란 통화 가치가 급락하며 물자 부족과 물가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순식간에 서로 밤개주로 퍼졌습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정권이 직면한 최대 위기입니다. 현재 이란 전역의 시위는 비등점에 도달했으며 테헤란 등 여러 도시의 거리는 불타는 버스와 은행들로 가득합니다. 시위대는 정권의 상징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퇴진과 미국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시위대들은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님, 베네수엘라를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중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영상에서 시위대가 광장의 동상에 올라가 옛 이란 국기를 게재하며 정권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자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논평가 타이스쿠는 이란 국민의 용기를 찬양했습니다. 1월 10일 오전 이란 카라지의 시위대가 시청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기반 학자 왕핑은 이슬람 정권이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독재의 끝이 가깝다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 이견 인사 텅비아오는 이란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 오늘 이란 내일은 중국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엄격한 검열 속에서도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 특수부대가 시진핑을 체포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천안문 성루 사진을 올리며 나 여기 숨어있다 누가 잡으러 오겠느냐 라는 캡션을 달았고 댓글에는 국민을 배신하는 자는 누구든 잡힐 것이라는 반응이 달렸습니다. 일부는 베네수엘라의 해방을 축하하며 트럼프가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구해주길 완곡하게 희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타임즈의 빌 거츠 기자는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시진핑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표적으로 하는 솔레이마니식 드론 참수 작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 침체 속에서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폐업과 외국 자본 탈출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해 이후 동광과 선정 같은 도시의 길거리나 공원 다리 밑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청년들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 항저우 서호 인근에서는 투자자들이 모여 우리 돈을 돌려달라 부패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민주당의 왕칭타오는 시진핑의 무모한 정책이 코로나19 통제 불능과 글로벌 경제 타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문제를 조정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중국 같은 독재 국가는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 직전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문제를 미루기만 하는 태도가 결국 구소련과 같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